안녕하세요. 청아 단편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편안한 쉼표가 되어줄 오늘의 작품은 바로 순경 천재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낯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청아 단편집 세 번째 소설 순경 천재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1팀이 싼 똥 치워주는 호구입니까? 강력 3팀 형사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찼다. 강력 1팀에서 맡았던 남양동 살인사건이 한 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번에도 강력 3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1팀은 북부경찰서장이 밀어주는 팀으로 실적 쌓기 좋은 사건만 배당받는다. 대외적으로 북부서 마스코트다. 남양동 살인사건은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라 범인이 쉽게 검거될 거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로 범인의 윤곽은커녕 침입 흔적도 발견 못하여 오히려 밀실 살인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1팀의 평판을 위해서 사건은 3팀으로 인계됐다. 강력 3팀 팀장인 백무진 경감은 팀원들의 불만에도 아랑곳 없이 당당히 말했다. 형사가 사건 가려서 봤나? 형사는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할 뿐. 그러니까요. 그 최선은 왜 우리 3팀만 합니까? 1팀은요? 이 새끼들 남양동 건 미제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넘긴 거잖아요. 팀장님도 알면서 왜 그냥 받아옵니까? 그럼 서장님 지시에 항명이라도 하라는 건가? 어휴. 그러니까 1팀 팀장처럼 서장님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라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말을 말자. 그래서 이번 사건 어쩔 거예요? 우리 팀 능력으로 이게 돼요? 순몸으로 뛰는 녀석들만 모여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팀에 브레인을 데려왔다. 백 팀장의 말에 모든 팀원은 동시에 테이블 끝자리로 고개를 돌렸다. 회의 시간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앳된 형사가 일어났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북부서 강력 3팀으로 발령받은 순경 천재훈입니다. 일주일 전 재훈이 근무 중인 남양지구대에 백 팀장이 찾아왔다. 경찰학교 동기인 지구대장과 백 팀장은 무언가 숙덕거리며 재훈을 힐끔힐끔 곁눈질했다. 대화가 끝난 후 백 팀장이 재훈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재훈이 서류 봉투를 받으며 백 팀장을 올려다봤다. 너 다음 주부터 북부서 강력 3팀 발령이다. 재훈이 지구대장을 바라보자 지구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령이 날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갈 건데 시간 끌어 뭐하게. 너 강력계 지원했다며.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건 뭔가요? 숙제다. 백 팀장이 숙제라며 던지고 간 서류 봉투에는 남양동 아파트 살인사건 수사 자료가 들어있었다. 어지간히도 급했나 보네. 재훈은 피식 웃으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전일 백 팀장에게 받은 서류를 모두 훑어본 재훈은 사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 수사 자료가 미비하거나 틀린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서류에 답이 없다면 현장에서 다시 찾아야지. 지구대장에게 현장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재훈은 순찰차에 올라탔다. 사건 현장으로 가는 내내 수사 자료를 계속 복기했다. 역시 문제는 없는데 그것만 확인했으면. 처음 서류를 본 순간부터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추가 확인 내용이 없었다. 그 내용까지 있었으면 더 완벽한 보고서라고 판단되어 재탐문을 결정한 것이었다. 사건 현장인 남양동 아파트에 도착한 재훈은 바로 경비실로 향했다. 수고하십니다. 경찰복을 입은 재훈이 경비실에 들어가며 인사하자 경비원이 살짝 놀라며 어정쩡하게 일어났다.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다른 게 아니라 백이동 사건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1403호. 근데 형사분들이 이미 다 확인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으니 다른 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 다시 방문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아시잖아요. 1년도 안 된 고급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혹여 집값 떨어질까 다들 그렇겠죠. 그래도 재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디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경비원이 창문을 열어 그녀를 불렀다. 부녀 회장님.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부녀 회장은 경비실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경비원이 경찰과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에 호기심이 차올랐다. 눈이 살짝 커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젠걸음으로 경비실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찾았네. 정보통. 어머, 무슨 일이야? 경찰까지 있고. 왜?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경비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말을 쏟아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경찰분이 혹시 다른 얘기가 없나 확인하러 오셔서. 다른 얘기? 저기 백이동. 아, 1403호. 부녀 회장이 맞장구를 친 후 재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경찰 총각.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몰라? 아휴, 이거 불안해서 살겠나. 불안한 사람치고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순찰 더 강화했고 또 이렇게 제가 확인차 나왔잖아요. 그럼 뭐해? 아직도 못 잡았으면서. 근데 뭘 확인하려고 왔어?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나 나중에 생각났던 일들이 있을까 해서요. 안 그래도 그동안 내가 백이동 사람들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 재훈의 양쪽 눈썹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걸 왜 뜸을 들여 말하는 건지. 다른 동 사람들은요? 없어. 혹시 피해자랑 친한 분 아시나요? 친한 사람? 네. 친하세요? 그럼 그 형님이 주식을 잘해. 그래서 종종 물어봤지. 주식이요? 응, 그날도 오전에 노인정에 있다가 뭐가 그리 급한지 차트 보러 간다고 갔다가 그 사달이 났잖아. 성미가 급한 게 문제야. 문제. 노인정? 혹시 그날 노인정에서 행사 같은 거 있었나요? 행사? 글쎄, 지난달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노인정에서 음식들도 드시죠? 그렇지. 집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부녀회에서 사다 주기도 하고. 주로 뭘 드시나요? 심심할 때 드시라고 과자나 사탕, 떡, 막걸리도 드시고. 이것저것 다 드시지. 뭐. 부녀 회장이 말을 마치고 창 너머를 보며 지나가는 여자를 불렀다. 그녀 또래로 보이는 주부였다. 경비실 안을 보더니 그녀도 부녀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젠걸음으로 경비실로 들어왔다. 응?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경찰 총각이 얘기 들으러 왔어. 무슨 얘기? 백이동. 새로운 얘기 있나 해서 왔대. 아, 1403호. 새로운 얘기가 없는 건지 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일이 없어서인지 다들 반응이 똑같다. 재훈은 이제 노인정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두 여자의 수다가 쏟아졌다. 근데 어디 가는 길이야? 케이크 사러 빵집에 가. 케이크? 왜? 누구 생일이야? 더는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려는 순간 14층에 관한 말이 들렸다. 재훈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1402호요? 응.
1402호. 그날 거기 새댁이 이사떡을 돌렸잖아. 그랬어? 나는 못 받았는데. 아유, 회장님. 회장님은 103동이잖아. 그래도 부녀회장인데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냐? 옆으로 새는 대화에 재훈이 끼어들면서 말했다. 그래서요? 떡 돌리면서 뭘 봤대요? 응? 보긴 뭘 봐. 떡 받았으니 접시에 뭐라도 담아 돌려줘야지. 그 말에 의아함을 느낀 부녀회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걸 왜 이제 돌려줘? 한참 지났는데. 아유, 그날 그 사달이 나서 정신이 어딨어? 까먹고 있다가 아까 그릇 정리하다 이제야 봤지 뭐야. 그래서 케이크라도 담아주려고. 요새 사람 같지 않네. 이사떡도 돌리고. 그것도 접시에. 그러게. 회장님 볼일 다 봤으면 같이 갈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해. 그럴까? 경찰 총각. 더 물어볼 거 없지? 그럼 우리 간다. 두 여자의 수다를 듣던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경비원을 보며 물었다. 여기 노인정이 어디죠? 노인정에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몇 명은 한쪽에서 화투를 치고 나머지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재훈은 인사를 하고 들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잠깐 망설였다. 그때 화투를 치고 있던 노인이 재훈을 보며 말했다. 경찰 양반, 우리 잡으려고 왔나? 재훈이 쳐다보자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거 도박 아니다. 놀이다. 네. 어르신,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경찰 양반이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뭔가? 물어보시게. 저기 백이동. 1403호? 재훈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척이면 척이다. 네. 1403호. 이인숙 할머니. 어휴 불쌍한 할매.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런 일을 당해. 근데 인숙 할매는 왜? 혹시 그날 이인숙 할머니가 노인정에 들르셨죠? 아마 그랬지. 오전에는 매일 왔지. 그럼 그날 혹시 떡 같은 거 드셨나요? 떡? 보자. 그날이 언제였지? 아, 그래, 17일. 그날 먹었지. 네. 떡 드셨어요? 응. 먹었지. 혹시 시루떡 드셨나요? 아닌데 모찌 먹었다. 모찌? 찹쌀떡이요? 그래, 모찌. 쫀득쫀득하고 달달하니 맛있었지. 이인숙 할머니가 모찌를 드셨다고요? 아니, 내가 먹었다고. 네. 어르신이? 응. 나. 아니요. 이인숙 할머니가 드셨냐고요? 글쎄, 먹었나? 노인의 말을 듣던 다른 노인이 핀잔을 줬다. 먹긴 뭘 먹어. 저 영감탱이. 혼자 처먹었다. 그 말을 듣던 재훈은 노인들이 어떻게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일을 저리 잘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어르신, 지난달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아, 그거. 그 다음 날이 우리 손주 시험 본다고 그거 있잖아. 그거. 수능. 그것 때문에 나도 덩달아 못지 얻어먹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재훈은 다음으로 갈 곳이 정해졌다는 듯 바로 일어나 노인정을 나왔다. 초인종 소리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 이 시각에, 아니, 이곳에 누가 찾아온다는 게 낯설었기 때문이다. 여자가 일어나 월패드로 걸어갔다. 화면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웃고 있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응. 새댁. 나 아랫집인데. 네, 아주머니. 저번에 이사 떡 줬잖아. 네. 그 접시 돌려주려고 왔어. 아, 네.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아랫집 여자가 웃으며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아유, 미안해. 그때 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접시를 이제야 주네. 여자는 괜찮다고 말을 하려 했지만 아랫집 여자 뒤에 서 있던 경찰을 보고 순간 입을 다물었다. 아랫집 여자가 다시 접시를 내밀자 네 하고 받으면서 입을 열었다. 근데 뒤에. 여자의 말에 아랫집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럼 경찰 총각 일 보고 가. 세댁 갈게. 재훈은 아랫집 여자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여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남양지구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여기 옆집 1403호 사건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확인요? 조사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조사는 범인이 잡힐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자는 재훈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봤다. 근데 접시 계속 들고 있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재훈이 말을 하며 손으로 집안을 가리켰다. 아, 네. 잠시 들어오세요. 재훈은 집안을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1년도 안 된 아파트라 인테리어는 여전히 새 집처럼 보였다. 가전제품, 소파 등 각종 살림 도구들도 새 것 같았다. 전혀 이상한 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재훈은 무언가 이질감을 느꼈다. 그때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재훈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재훈이 소파에 앉자 남자는 서둘러 재차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재훈은 남자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아, 네. 별건 아니고요. 근데 이삿떡을 돌리셨나 봐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한번 해보자 했어요. 여자가 음료를 들고 오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참. 아까 부녀 회장님 만났는데 당신은 못 받으셨다고 섭섭해 하시던데. 그래요? 그냥 조촐하게 위아랫집만 한 건데 이거 부녀 회장님한테 찍혔네. 하. 멋쩍게 두 남녀가 웃자 재훈도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1403호도 드렸나요? 아니요, 못 드렸어요. 옆집인데 왜? 그날 아침에 떡 찾아오다 옆집 할머니가 노인정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점심때쯤에나 드려야겠다 했죠. 근데 저희가 낮에 일이 생겨나갔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다음날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군요. 재훈이 조용히 생각하듯 말하자 이번에는 여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아,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전에 사시던 분 고수임 씨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여기 집주인이시죠? 그냥 임대차 관계뿐인가요? 네. 고수임 씨가 1년도 안 돼서 세를 내놓은 이유를 아시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개인 사정이 있나 보죠.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확인해야 소거할 수 있으니까요. 아, 소거. 그렇군요. 그리고 재훈이 말을 맺지 않자 두 사람은 재훈을 말없이 응시했다. 상관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재훈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들이 조사할 때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 근데 떡 돌릴 때 유리 접시 사용하셨네요. 일회용 접시 안 쓰시고 환경 생각하셔서 안 쓰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회용 접시 살 생각을 못 했어요. 떡은 어디서 사셨어요? 떡은 재래시장 들어가기 전 상가 건물에 있는 떡집에서요. 근데 경찰관님. 네.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그게 중요한가?
재훈의 남양동 아파트 재탐문 보고를 듣던 백 팀장이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다른 팀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데? 고수임 씨한테 뭐가 있는 거야? 부녀 회장이 정보통이구나. 팀에서 유일한 여자 형사인 신혜리가 실없는 소리를 하는 김대현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흘겨봤다. 조용. 천재훈 쓸데없이 말 늘어놓았을 것 같진 않고. 뭐야? 포인트가. 백 팀장 말에 어수선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훈은 팀원들을 쓱 둘러봤다. 기대에 찬 눈빛에 살며시 입꼬리가 올라갔다. 떡입니다. 떡? 강력 3팀 모두 어이없다는 듯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백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마디 던졌다. 자세히. 이인숙 씨 부검 결과를 보면 위에서 소화가 안 된 소량의 떡이 검출됐습니다. 그건 맞는데 사인과 직접 관계도 없는데 떡은 왜? 네. 사인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범인과는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뭐? 범인? 이제야 모든 팀원 표정이 진지해졌다. 백 팀장이 재촉하듯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리면서 손을 빠르게 흔들어댔다. 자,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재훈이 사건 현장 중 주방을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사진에는 여타 가정집과 비슷한 주방 집기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에서 빠진 게 무엇일까요? 힌트는 떡입니다. 저기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떡이 힌트라고. 그럼 떡매라도 있어야 하나? 으이구 한심한 소리 한다. 가정집에 떡매가 어딨냐? 떡이 없네요. 뭐래?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니? 응? 맞다고. 재훈이 맞다고 하자 모두 어이없어 했다. 떡이 없다고 말한 장현식도 같았다. 맞다고? 그냥 해본 소린데. 일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피해자의 위에서 발견된 떡에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죠? 재훈의 질문에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딱히 답은 떠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신혜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인과 관련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 사건이 흉기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또 자상이라는 명확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발견된 소량의 떡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인식도 안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팀원들 모두 무언가 쓰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백 팀장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재훈, 아니 천 형사. 그럼 자네는 부검 보고서의 떡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건가? 아닙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건 장 형사님이 말한 대로 사건 현장 사진 어디에도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떡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다 먹어서 없을 수도 있고 버렸을 수도 아니면 밖에서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부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위에서 소량의 떡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다 먹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럼 다른 가족, 즉 남편이겠죠? 남편은 알리바이에 의하면 떡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외부인이 먹었을 경우인데 사건 현장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은 범인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떡을 다 먹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혹시 범인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김대현의 손이 살짝 움찔했던 것 같다. 다음은 버렸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떡의 소화 상태가 말해줍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떡은 소화가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즉, 피해자는 떡을 먹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됐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떡을 버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버릴 정신도 그럴 이유도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집 밖에서 먹었을 경우. 이게 제가 노인정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피해자 동선으로 봤을 때 자택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노인정뿐입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노인정에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1월에 69세 노인이 실외에서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번에도 김대현이 움찔댔던 것 같았다. 근데 떡을 버렸을 경우 범인이 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 신혜리가 질문하자 재훈이 씩 웃으며 모두를 둘러봤다. 그러자 모든 팀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제야 감을 잡은 모양이다. 팀원들이 흥분한 채 서로 바라보며 떠들어댔다. 또 산만해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재훈이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정확히는 범인이 버린 게 아니라 범인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가져가? 떡이 단서가 되니까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되지. 뭐라는 거야? 떡이 단서가 되니까 가져가야지. 아니지. 멍청아. 피해자가 떡을 먹었잖아. 근데 그걸 가져가면 지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거지. 응? 그러네. 그럼 왜 가져간 거야? 피해자가 먹은 걸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몰라? 피해자가 위에 있는 떡부터 먹었을 텐데. 그러게요. 소량이라도 떼어 먹었으니 먹은 흔적이 반드시 남았을 텐데요. 팀원들의 열띤 토론을 들은 재훈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단언하듯 말했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재훈의 말을 들은 팀원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뭔데? 왜 가져갈 수밖에 없어? 아니다. 일단 잡아와서 확인하자. 그래요. 가시죠. 백 팀장이 설레발 떠는 팀원들을 보며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근데 너희들 범인이 누군지는 알아? 팀장님도 참. 저희가 바보예요? 모든 팀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1402호. 1402호를 탐문하고 나온 재훈은 두 사람의 거짓말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했다. 피해자 남편에게 1403호 비밀번호를 물은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재훈은 주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범인이 시루떡이 담긴 접시를 가져간 이유가 뭘까? 피해자가 떡을 먹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사떡을 다시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떡을 먹었다 해도 접시에 남은 떡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떡을 남겨둬야 알리바이가 자연스럽다. 근데 굳이 왜 가져갔을까? 재훈은 이런 가정들을 생각하며 주방을 둘러봤다. 싱크대 상부장을 모두 열어 안을 살폈다. 각종 그릇과 접시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쌓여 있었다. 그릇과 접시는 대부분 세트로 구성되어 나누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듯 했다. 평소 사용하는 접시들은 개수대 왼쪽에 있는 접시 거치대에 있었다. 접시 거치대 중간에 접시가 하나 빠져 있었다. 그 옆 설거지 선반에 접시 하나가 씻겨 놓여 있었다. 재훈은 그 접시를 들어 접시 거치대 빈자리에 꽂았다. 접시가 모두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군. 범인을 잡겠다고 당장 뛰어나갈 것 같은 팀원들을 보며 재훈이 말했다. 잠깐만요. 팀원들이 뒤를 돌아보니 재훈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빨리 가서 잡아야 하는데. 근데 무슨 증거로 잡을 겁니까?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루떡 나왔잖아. 그런데요? 뭘 그런데야? 범인이 시루떡을 들고 피해자 집을 방문, 그리고 살해 후 다시 떡을 들고 나옴. 시루떡은 1402호에서 이사떡으로 돌림. 따라서 범인은 1402호. 재훈은 얕은 한숨을 내쉬며 김대현에게 질문했다. 1402호에서는 이사떡을 못 줬다고 했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피해자 위에서 시루떡이 나왔잖아. 그 떡이 이사떡이라는 증거는요? 야, 그걸 뭘 증명해? 척이면 척이지. 김대현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 증거일 뿐이잖아요. 그거야 잡아다 물어보면 되지. 어떻게 물어볼 건데요? 당신들이 이사떡을 안 줬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시루떡을 먹었냐? 재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 범인이 말하겠어요? 오히려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라고 하겠죠. 다 잡았다고 생각하던 팀원들은 재훈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재훈의 말대로 그건 형사가 밝혀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뭐야? 못 잡는 거야? 김대현이 힘이 빠진 목소리를 냈다. 잡아야죠. 어떻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떡을 안 줬다고. 김대현은 재훈의 말을 이해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이사떡을 두고 나왔다면 일이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이사떡을 준 사실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죠. 집에 들어간 증거는 되지만 또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살인했다는 완벽한 증거도 안 됩니다. 물론 정황상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범인은 고맙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고맙냐? 고마울 것도 많다. 김대현이 계속 맹 못 잡는 소리만 하자 신혜리가 재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거짓말을 어떻게 깰 건데? 간단합니다. 답답하다. 빨리 좀 말해봐라.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피해자는 떡을 먹었고 남은 떡은 현장에 없으니 범인이 가져갔다. 이해되시죠? 응. 그래. 빨리빨리. 팀원들이 별 생각 없이 대답해댔다. 문제는 왜 가져갔을까요? 아니, 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네. 그 이유는 그걸 가져가면 자기가 들어왔었다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피해자가 이미 떡을 먹었는데. 장현식이 신예리의 대답에 반박했다. 범인이 몰랐다면? 에이, 그걸 어떻게 몰라요. 접시 위에 남은 떡을 보면 피해자가 떼어 먹은 게 보일 텐데. 이번에는 김대현이 선배 형사인 고영창의 말을 부정했다. 못 봤다면? 그걸 어떻게 못 봐? 바보냐? 바보는 너지. 팀원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 재훈은 3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자, 두 번째 가정. 범인은 왜 피해자가 떼어 먹은 떡을 못 봤을까요? 재훈의 질문에 팀원들은 다시 스크린에 집중했다. 도대체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어떻게 못 봐? 혹시 저 사진들이 힌트야? 네, 맞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힌트가 맞다는 말에 팀원들은 사진들을 뚫어지도록 들여다봤다. 각 사진에는 중간에 접시가 하나 빠진 접시 거치대, 개수대 설거지 선반에 있는 접시 하나, 마지막은 접시가 모두 꽂혀 있는 접시 거치대가 찍혀 있었다. 재훈이 며칠 전 1403호에서 찍어온 사진들이다. 이번에는 접시가 힌트인가? 근데 마지막 사진에 있는 저 접시는 다른데? 다른 접시들이랑 다른 접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기엔 나머지 접시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요. 그럼 저 접시가? 잠깐만요. 재훈은 문제의 포인트가 접시로 넘어가려 하자 흐름을 끊었다. 사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진의 순서를 보세요. 왼쪽부터. 저 순서에 범인이 떼어 먹은 떡을 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에 이유가 있다. 네. 범인이 이사떡을 가져온 순간부터 살해 전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재훈의 말에 모든 팀원은 사건 발생 상황을 천천히 상상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팀원들은 각각 서로의 생각을 토의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이사떡, 아니 그냥 떡이라고 해야지. 아직 모르니까. 다시.
범인이 떡을 들고 피해자 집을 방문.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거나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월패드로 떡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 출입 기록이 안 남지. 근데 왜 들어갔지? 아니, 피해자가 왜 들어오라고 했지? 그냥 떡만 주고받고 인사하고 끝 아닌가? 아, 뭘 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랫집 아주머니처럼요. 그래. 그러면 말이 되네. 그렇게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네. 백 팀장은 팀원들이 자기들끼리 추리하며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훈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다음 피해자는 떡을 가지고 주방 쪽으로 갔고 범인은 화장실에 들어갔겠네. 그리고 거기서 장갑을 끼고 나왔고 범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는 떡을 조금 떼어 먹었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피해자는 접시를 씻어서 뭔가 주려고 했겠죠. 사진. 사진 보세요. 맞네요. 장현식의 말에 사진을 다시 본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첫 번째 사진 중간이 빈 접시 거치대 피해자가 접시를 바꿨다는 걸 말해주네요. 두 번째가 범인이 가져온 접시군. 그럼 지금 떡은 피해자의 접시에 놓여 있는 상태네요. 뭐야? 그럼 범인이 피해자 접시를 가져갔겠네? 잠깐만요. 일단 범인이 떡을 가져간 이유부터 생각해 보세요. 재훈이 다시 흐름을 끊었다. 그래, 천천히 순서대로 밟아보자. 접시가 바뀌었어도 떡은 떼어 먹은 그대로였을 텐데.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말이네요. 그러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다들 이 부분에서 다시 막히자 말이 없어졌다. 몇 명은 다시 생각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 와중에 김대현은 산만하게 두 손을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대현을 본 팀원들은 전혀 기대감 없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바라봤다. 엎었어. 다짜고짜 뭘 엎어? 떡을 엎었다고. 뭐? 갑자기 떡을 왜 엎어? 접시 위에 있구만. 아니, 떡 위에 접시를 얹고 뒤집어 엎었다고. 뭐? 접시를. 뭐야? 왜 떡을 그렇게 엎어서 옮겨? 몰라. 근데 그러면 위에 있던 떡이 밑으로 옮겨지잖아. 그럼 떼어 먹은 떡이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위에 있는 떡은 온전하니까 안 먹은 줄 알았겠네요. 그래서 다시 가져갔구나. 떡만 없으면 들어온 흔적도 없어지니까. 팀원들이 정답을 확신하는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봤다. 짝짝짝. 재훈이 가볍게 손뼉을 쳤다. 그와 동시에 팀원들은 만세를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김대현을 보며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해댔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구나. 그러게요. 뒷걸음쳐서 쥐를 잡았네요. 서당개도 풍어를 읊는다더니. 에이, 그래도 개보다는 낫죠. 하하. 그래도 좋다고 웃는 김대현이었다. 범인의 착각으로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해줬네요. 다잉 메시지라는 재훈의 말을 듣자 팀원들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자,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를 남겼으니 이제 잡자. 신혜리는 기분이 묘했다. 3팀에서 근무하며 이렇게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었나? 그저 지시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수사한 기억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 사건도 천재훈이 단서를 풀어내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강력 3팀에 들어온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른 팀원들을 둘러보니 모두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다들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을 보니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는 듯 보였다. 천재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 신예리의 말에 팀원 모두 재훈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범인을 잡을 증거 확보. 증거는 그 접시잖아. 저 사진 속에 있는 다른 접시. 맞습니다. 하지만 저 접시가 1402호 소유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군. 범인이 가져온 접시지만 범인이 1402호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군. 그러게요. 이사 떡 돌렸다는 정황 증거밖에 없네요. 아, 접시에 지문 씻었구나. 잠깐. 범인이 피해자네 접시를 가져갔잖아. 그럼 압수수색을 하면 되잖아. 맞네. 팀장님, 압색, 영장, 빨리. 이제야 팀원들이 모든 추리를 끝냈다고 판단했는지 재훈은 노트북의 키를 눌렀다.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저건 무슨 접시야? 1402호에서 찾은 피해자의 접시입니다. 팀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다. 찾았다고? 언제? 어떻게? 잠깐. 저걸 찾았다면 1402호 부부는? 팀원들 얼굴이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대감, 놀람, 의심. 재훈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미소로 대신했다. 금일 오전 9시경 남양동 살인사건 용의자를 체포하여 현재 유치장에 유치했습니다. 재훈은 북부서로 출근하기 전에 남양동 아파트에 들렀다. 덫을 놓았으니 이제 사냥감을 수거할 시간이었다. 백이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3층에 도착한 후 1302호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월패드로 재훈을 확인하고 잠시 후 현관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재훈에게 말을 건넸다. 이전의 수다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스파이가 접선하듯 은밀했다. 하지만 접시를 들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전혀 스파이 같지 않았다. 오늘이야? 여자가 묻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 여자가 든 접시를 보며 말했다. 찾으러 오지 않았군요. 응. 며칠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러 갈까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재훈과 함께 14층으로 향했다. 아직 오전 9시도 안 됐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짜증스러운 얼굴로 월패드를 확인한 여자는 한숨을 내쉰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세댁. 미안해. 내가 그때 접시를 잘못 줬어. 아랫집 여자가 현관 카메라에 접시를 흔들며 말했다. 잠시만요. 이어서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다. 아랫집 여자가 이번에는 빈 접시를 내밀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접시를 받지 못했다. 아랫집 여자 뒤에 그때 왔던 경찰이 있었다. 그때와 다른 점은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다는 것이다. 재훈은 아랫집 여자에게서 접시를 받고 눈짓했다. 그러자 아랫집 여자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기요. 재훈이 접시를 다시 내밀었다. 여자는 접시를 받고 재훈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또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일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접시도 받아서 아랫집에 가져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여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다. 혹 거부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이번처럼 물어보지 않고 들어올 거로 생각했다. 여자는 마지못해 재훈을 안으로 들였다. 재훈이 집 안에 들어오자 여자가 먼저 물었다. 안에서 보여준다는 게 뭐죠? 실례하겠습니다. 재훈은 여자의 손에서 접시를 가져갔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상부장을 열고 그릇이 쌓인 선반에서 접시를 하나 꺼내 여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케이크를 담아주신 1302호 아주머니네 접시네요. 여자는 내심 당황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하지 못했다. 모르셨어요? 아, 그때 경찰관님이 같이 오셔서 정신이 좀 없어서요. 이렇게 다른데요? 재훈이 두 접시를 들어 보였다. 하얀색 접시는 가장자리를 따라 꽃무늬가 동그랗게 각인되어 있었다. 다른 접시는 폴란드 접시처럼 접시 전체가 다채로운 무늬로 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 접시였다.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근데 보통은 다른 집 접시는 알아보지 않나요? 케이크 주신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아랫집 접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건? 여자는 그 말에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럼 뭐가 문제죠? 아니, 그보다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재훈은 선반에 있는 접시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여자는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재훈은 그중 어울리지 않는 하얀 접시를 꺼내 들었다. 이게 문제죠. 사건이 있던 날 남자는 현관 입구에 김장용 비닐을 넓게 깔아뒀다. 여자가 일을 끝내고 들어와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자는 통화를 하며 월패드로 현관 밖을 살폈다. 그리고 문을 열어 현관 밖에 사람이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여자에게 나오라고 말했다. 현관문을 열고 여자를 기다렸다. 1403호에서 여자가 나왔다. 여자 손에 떡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걸 왜 들고 왔어? 먹은 흔적이 없어서 가지고 왔어. 놓고 오면 단서가 될 수 있잖아. 이사 떡인데 다른 곳은 다 돌렸잖아. 거기만 없으면 이상하지 않겠어? 일이 생겨서 못 돌렸다고 하면 되지. 어서 받기나 해. 남자는 일단 떡 접시를 받아 주방에 가져다 놨다. 지금은 흔적을 처리하는 게 먼저라 떡 접시는 잠시 잊었다. 여자는 속옷 차림으로 비닐에 입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나이트릴 장갑을 싸서 담아 넣었다. 남자는 종이 상자에 범행 증거가 쌓인 비닐을 넣었다. 상자를 베란다에 두고 나온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이사 떡 못 돌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일단 나가자. 일이 있어서 밤에 들어오면 되잖아. 그럼 늦어서 내일 주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 정도로 될까? 살인이 났는데 누가 이사떡에 신경 쓰겠어? 두 남녀는 점심때까지 집에서 머물다 나갈 준비를 했다. 남자는 여전히 찜찜했지만 일단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 베란다에서 상자를 챙겨 여자와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남자는 문득 거울에 비친 상자를 바라보았다. 낙원떡집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이 찾아왔다. 무언가 확인할 게 있다고 왔는데 떡 얘기를 주로 하다 갔다. 여자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이사떡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왜 떡에 신경 쓰는 거지?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자는 문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나자 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 서 있는 여자가 주방 쪽을 보고 있었다. 여자 쪽으로 걸어가 보니 주방에 낯익은 남자가 접시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며칠 전에 들렀던 경찰이었다. 젠장, 저 접시. 어쩐지 거슬린다 했다. 이 접시 언제 사셨어요? 재훈이 두 사람을 보며 접시를 흔들었다. 그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장기판에서 외통수를 당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기분일 것이다.
물론 장기를 둘 줄 몰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깔끔하게 승복하기보다 장기판을 뒤엎고 싶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본 재훈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저기요. 두 사람은 재훈을 말없이 노려봤다. 현관문이나 열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 남자가 월패드로 걸어가 현관 표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경찰복을 입은 여러 사람이 보였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봤다. 남자의 눈을 본 여자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모니터실에는 강력 3팀이 모두 모여서 매직 미러를 통해 조사실을 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천재훈과 1402호 부부가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아, 자식, 뭐가 그리 급하다고 혼자 잡아와. 김대현이 아쉽다는 듯이 쩝쩝댔다. 안 잡으면 내가 잡아올 수는 있고. 백 팀장은 면박을 주는 말투와 달리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1팀이 한 달이나 헤매던 사건을 받아온 후 재훈을 테스트해 볼 겸 미리 던져준 것뿐인데 3팀이 정식으로 재조사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풀리니 김대현이 헛소리를 해대도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단서를 풀지 않았습니까? 그럼 체포도 내 손으로 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기분이 나지. 이건 뭐 덜 닦은 느낌이잖아요. 김 형사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단서는 이미 천 형사가 다 푼 거죠. 그래. 누가 들으면 내가 푼지 알겠다. 어라. 뭐야. 이 사람들. 자기들은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나나 되니까 풀었지. 근데 저도 좀 아쉽기는 해요. 신혜리가 김대현의 말에 동의하듯 말하니 다른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까 천 형사가 브리핑할 때요. 다들 좀 들뜨지 않으셨어요? 그랬어. 신 형사도 그랬어? 맞아요. 사실 저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스스로 수사한다는 느낌보다 지시만 받고 생각 없이 몸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수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나도 오랜만에 수사하는 것 같았다니까. 몸으로 뛸 때는 머리가 편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편하네. 윤중현의 말에 팀원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데요, 천 형사는 왜 브리핑을 수업하듯이 했을까요? 수업이라. 아, 저 새끼 우리 간 본 거야? 수준 파악해서 부려먹으려고? 악. 신혜리가 김대현의 등을 짝 하고 후려쳤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알겠네요. 그게 뭔데? 모든 시선이 신혜리에게 향했다. 앞으로도 수사는 같이 한다. 강미리 씨. 조사실에서 재훈의 신문이 시작됐다. 여자가 바라보자 재훈은 이전과는 다르게 직설적으로 물어봤다. 이인숙 씨를 왜 살해했습니까? 왜 제가 했다고 단정하시죠? 태진우 씨가 떡을 들고 가면 피해자가 경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들고 갔겠죠. 제가 떡을 들고 갔다는 게 살인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떡은 들고 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왜 떡 안 줬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건 이봐요. 강미리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 돼.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미 증거로 이인숙 씨네 접시가 나왔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교사범도 잡아야 하니까. 교사범이라는 말에 조사받는 두 사람뿐 아니라 모니터실의 강력 3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사범이라뇨? 강미리가 모르쇠로 잡아떼자 재훈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왜 죽였어요? 동기가 뭡니까? 할 말 없죠? 동기가 있어야 말을 하지. 자, 누구한테 살인 교사 받았습니까?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고수임 씨한테 얼마 받았어요? 강미리가 놀란 눈으로 재훈을 바라봤다.
이 사람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모니터실의 형사들도 고수임이란 이름을 듣고 술렁대기 시작했다. 백 팀장이 팀원들에게 고수임의 정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 계속 조사를 보라고 말했다. 브리핑이 수업이라면 이 조사도 수업이다. 대답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속 비협조적이면 형량만 올라갑니다. 형사님, 그 전에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왜 그렇게 이삿떡에 집착하신 거죠? 몰랐어요?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에 다잉 메시지 남긴 거. 다잉 메시지? 이인숙 씨가 살해되기 전에 시루떡을 먹었어요. 그럴 리가. 거짓말 말아요. 내가 봤을 때 떡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 떡도 도로 가져갔고 거짓말도 한 거죠. 강미리는 재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피해자의 접시가 당신네 집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던 강미리는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 당신네 접시 돌려주려고 이인숙 씨가 본인 집 접시로 옮겼거든. 근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 이인숙 씨가 접시를 떡 위에 얹어서 떡을 이렇게 뒤집으며 옮겼어요. 재훈이 두 손으로 접시를 위아래로 잡은 척하며 뒤집는 신용을 했다. 보통은 이렇게 안 하지만 그날따라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지 이인숙 씨 그런 방법으로 옮겼네요. 그래서 피해자가 떼어 먹은 떡이 맨 아래로 가게 됐죠. 이제 왜 못 봤는지 알겠죠? 재훈의 설명을 듣자 강미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했다. 그때 떡을 가져올 때 접시 주변에 팥고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았다. 완벽을 다한다고 떨어진 팥고물까지 다 치워서 가져왔다. 하지만 강미리는 몰랐을 것이다. 다잉 메시지가 남겨진 이상 팥고물을 치워도 치우지 않아도 모두 이상하다는 것을. 재훈이 강미리의 표정을 보며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역시 떨어진 팥고물도 치우고 왔군요. 강미리가 이제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아직 궁금한 게 하나 더 남아있어 참고 다시 물었다. 그럼 고수임 씨는 어떻게? 아, 그거요? 거기 당신네 집 아니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임대니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재훈은 모니터실에서 듣고 있을 팀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다. 강미리 씨, 당신 집에 있는 접시 왜 못 알아봐요? 그럼 집에 있는 접시 때문에? 그것도 단서 중 하나죠. 근데 집에 접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네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20대 중반 신혼부부처럼 보이는데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 집기 등등 어떤 것도 당신네랑 전혀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접시도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죠. 그거 확인하려고 아랫집 접시로 돌려준 거군요.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어떤 CCTV? 강미리 씨 이사 온 날 CCTV. 아, 연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치밀하게 했어야죠. 근데 이삿짐까지 옮기고 하는 건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수임 씨를. 맞아요. 당신이 전에 말했듯이 고수임 씨와는 단순 임대차 관계인데 살림살이까지 내준다. 무슨 이유로? 당연히 공범이겠죠. 살인 교사범. 모니터실에서 조사를 지켜보던 강력 3팀의 표정이 다시 굳었다. 재훈의 조사를 듣고 나니 여전히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좀 전까지 느꼈던 떨림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직 사건이 완벽히 끝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설레발이었던가. 백 팀장은 모니터실 분위기가 변한 걸 눈치채고 팀원들을 보며 지시했다. 가서 고수임 따와. 백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들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고수임을 체포해 경찰서로 돌아왔다. 역시 몸으로 뛰는 팀이다.
조사실 문 앞에 선 재훈은 잠시 멈춰 눈을 감았다. 이윽고 머릿속이 정리되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자에는 고수임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고수임 씨, 이인숙 씨 살인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졌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고수임은 이미 체념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살해 동기가 뭡니까? 그날 옥상에서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고수임이 이인숙과 싸웠던 그날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옥상은 고수임이 가끔 답답할 때 담배를 피우러 올라가는 곳이었다. 요즘 들어 옥상 올라오는 일이 잦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옥상에서 고추를 넓게 펴놓고 있었다. 다른 때라면 다른 쪽으로 갔을 것이다. 옥상의 공간이 충분했으니. 하지만 그날은 가슴이 너무 답답했던 것이 문제였다. 평소 아무도 없던 공간, 나만의 공간을 누군가 흐트려 놨다는 생각이 들자 좋지 않은 말이 나갔다. 할머니, 여기에 이렇게 고추를 깔아놓으면 어떡해요?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게. 이인숙도 보자마자 안 좋은 말을 내뱉는 고수임이 고가웠다. 이게 뭐가 그리 보기 안 좋다고. 저리 기가 드세니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아차 싶었다. 하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고수임이 벌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할머니가 우리 남편 바람 피운 거 봤어요? 이인숙은 하려던 말을 참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 내가 봤다. 내 남편 다른 여자랑 전화하면서 중내 사내하더라. 이인숙은 고추 펴던 손을 멈추고 일어나 옥상 문으로 향했다. 남편 단속 잘해라. 또 다른 화살이 고수임의 머리에 꽂혔다. 그래서 이인숙 씨를 청부살인한 겁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겨우 그런 이유라뇨? 거기 여자들이 입이 얼마나 가벼운데요. 아파트 전체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게 그 여자들 입방아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거길 떠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동안 참고 또 참고 이혼만은 안 하려 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그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남편 새끼는 좋다고 하더군요. 아파트도 망설임 없이 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옥상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군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그런데 왜 이인숙 씨가 말을 하고 다닐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 할머니 부녀회장이랑 친하거든요. 부녀회장, 어찌나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이인숙 씨 사건 때문에 그 아파트 방문했었거든요. 재훈이 1402호가 이사 온 날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갔을 때의 일을 고수임에게 이야기해줬다. 재훈은 고수임이 입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사간 이유를 아는지 경비원에게 넌지시 물었다. 경비원은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1402호 남편 바람났어.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단지 순찰하다가 저 구석진 곳에서 누가 시시덕거리더라고. 들어보니까 보고 싶어 죽네 만회하더라고. 쯧쯧. 나중에 보니까 1402호 남자더라고. 혹시 이인숙 할머니한테 말한 적 있나요? 아니, 그 할머니한테는 말 안 했지. 할머니한테는? 그럼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설마? 부녀회장님? 이런 데에서 경비 생활 오래 하려면 부녀회장한테는 잘 보여야 해. 알지? 그런 얘기거리 하나씩 던져줘야 눈도장을 찍지. 그 여자 워낙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야기를 들은 고수임은 허망한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봤다. 경비원이 부녀회장한테. 고수임 씨가 착각했네요. 이미 단지에는 소문이 다 퍼졌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 봤다고 했는데 말을 아꼈겠죠.
다른 사람 거론하기 싫어서. 아마 할머니도 그 말 했던 걸 후회했을 겁니다. 왜? 어쩌다 일이 이렇게. 재훈은 오해로 비롯된 참사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서로 화를 참지 못한 게 화근이었네요. 미제로 남을 뻔한 남양동 살인 사건을 해결한 강력 3팀은 한껏 고무된 기분으로 사무실에 모여 있다. 서장에게 보고하러 간 백 팀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에 우리 팀 다들 진급하는 거 아냐? 윤중현 경사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것뿐인데 사무실은 이미 진급 축하 파티 중이다. 오, 김대현 경장님. 경사 진급 축하드립니다. 하, 그래. 우리 현식이도 이제 순경 딱지 떼야지. 하하. 정신 차려라. 신혜리가 치켜뜬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봤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그들만의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장실에서 남양동 사건을 보고하고 나온 백무진 팀장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당당하게 사무실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 백 팀장을 보며 팀원들이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복화술은 또 언제 배웠나? 참 능숙해 보인다. 어깨에 뽕이 가득 찼는데요. 저 실룩거리는 입꼬리 봐라. 가슴은 왜 저리 펴고 다녀? 새 가슴이. 딱 호구들이 짓는 표정 같은데. 자, 모두 회의실로. 회의실로 들어오는 백 팀장의 뒤를 김대현이 졸졸 따라가며 물어본다. 팀장님, 서장님이 혹시 금일봉이라도 하사하셨나요? 어허. 형사가 사건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금일봉이 왜 나와? 혹시 혼자 꿀꺽하려고 컥. 백 팀장의 손에 정확히 울대를 가격당한 김대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캑캑거렸다. 팀원들의 복화술이 또 시작됐다. 어이구 저놈의 주둥아리. 매를 벌어요. 근데 팀장님 눈빛이 살짝 흔들린 것 같은데? 설마? 팀장님 눈 피하는데? 에헤 혼자 처먹었네. 즉. 팀원들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 백 팀장은 빠르게 탁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자, 집중. 팀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백 팀장을 바라봤다. 금일봉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상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 중이다. 이번에 우리 강력 3팀이 남양동 살인 사건을 해결해서 서장님이 아주 많이 흡족해 하신다. 아니, 그렇게 흡족해 하시면 금일봉이라도 주셔야지. 확. 저 주둥아리를. 정말 혼자? 너. 이리 와. 저 두 인간 안 말리면 온종일 저 지랄 할 것 같다. 도저히 계속 저 지랄을 봐줄 신혜리가 아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신혜리 입에서 나왔다. 둘 다 뒤지실래요? 나도? 나 팀장인데? 그래서 왜 회의실로 모인 거예요? 전달 사항이 있다. 이번에 미제 사건 해결한 기념으로 특별히 서장님께서 사건을 배정해 주셨다. 금일봉이 아니고 사건? 호구인가? 호구네. 아차. 복화술로 한다는 게. 백 팀장의 눈에 광기가 서리자 고영창과 윤중현이 얼른 고개를 신혜리 쪽으로 돌렸다. 살려줘. 신혜리가 두 사람까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건이 뭔가요? 아직도 냉랭한 신혜리의 목소리에 백 팀장의 광기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한 달 전에 발생한 대천동 남아 납치 사건이다. 그거 이 팀이 맡은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맡아요? 한 달도 더 지난 납치 사건을. 납치 사건 골든 타임이 24시간인데 한 달이면 미제 사건이나 다름없잖아요. 설마 서장님이 남양동 사건 해결했다고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던져주신 겁니까? 어쩐지 저번에 이 팀 팀장이 서장님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하더라. 이것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번 사건도 깔끔하게 해결해서 강력 3팀이 우리 북부서의 에이스가 돼야지. 강력 3팀 팀원 모두가 한심하다는 듯 백 팀장을 지그시 흘겨본다. 호구네. 지금까지 청화 단편집 단편소설
순경 천재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제작을 위한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단편에서 뵙겠습니다. 청아 단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